일본 영화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무엇일까요? 애니메이션 기반의 영화? 특유의 감성과 개성? 아니면 호러 영화의 산지? 좀 더 질문을 좁혀보겠습니다. 일본 영화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감독은 누구인가요? 어느 가족의 고레다 히로카즈, 아니면 풍부한 감수성의 이와이 슌지, 폭력의 대가 기타노 타케시. 멈추지 않고 떠오르네요. 만약 제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나카시마 테츠야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일본 영화에 대한 강한 선입견이 있던 시절 그의 영화인 고백을 보고 그 선입견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날이 서 있는 젊은 감각과 화려한 영상미는 눈을 뗄 순간이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는 완벽한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어색하고 즙작이 바쁜 것이 일본 영화라 생각했던 저에겐 선구자 같은 분이죠. 그런 나카시마 테츠야가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과연 그의 영상미는 여전할까요? 스타일에 비해 각본이 부족하다는 단점은 잘 극복해 왔을까요? 영화 제작 기초의 내재적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의 온다입니다. 스포일러 가득합니다. 영화의 전반부가 빚어내는 영상들은 역시 테츠야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스크린에 옮겨진 미장센은 굉장히 놀라운 수준이죠. 과장되거나 지저분하다는 느낌보단 채워져 있고 정돈된 느낌이 듭니다.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결혼식과 축하연이 이어지지만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잘 절제되어 있습니다. 약속된 혼란인 거죠. 인물들의 동선이 정교하다 보니 정보를 가리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특히 히데키가 카나를 친가로 데려간 시퀀스는 놀랍더군요. 딱 봐도 20명 이상의 인물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화면 중간엔 아이들이 뛰어놀죠. 각기 다른 대화를 하면서도 보기왕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영화는 놓치지 않아요. 많은 인물들이 자신만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는 다 다른 앵글에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풍부했어요. 강한 액션이 없더라도 볼거리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CF 출신 감독답게 색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습니다. 키 컬러를 확실히 정해두고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초록숲에 놓인 빨간색 신발, 잿빛 골목의 빨간 간판, 분홍빛으로 가득 찬 마코토의 집 등등 모든 컷을 고민하여 찍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통 노력이 아니에요. 역시 장인다운 인내력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든 컷들에 힘이 들어가 있다 보니 영화가 끝난 뒤 명확한 키컷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부분이 돋보입니다. 인물을 부각시킬 땐 하레이션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죠. 이런 선택은 과감해 보였어요. 공포영화의 톤 앤 매너를 해칠 수가 있고 너무 CF 같고 촌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방해되진 않았어요. 오히려 뒤에 올 공포와 분위기의 격차가 발생해 더 좋았습니다. 또 타이트한 사이즈의 영상 뒤 큰 사이즈의 쇼트를 연결해 이질감을 줍니다. 이 부분은 사운드와 영상의 속도를 통해 정교하게 엮어뒀습니다. 강렬한 효과음 뒤 음소거를 시켜버린다든지 쇼트를 조금 더 오래 보고 싶은데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긴다든지 관객을 가지고 놀려 하더군요. 마치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엇박자로 부르는 느낌이에요. 밀고 당기고 리듬을 가지고 노는 거죠. 물론 이 연출도 너무 반복된 감은 있습니다. 뭐든 약간씩 과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 영화가 가진 영상미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애교입니다. 녹슬지 않은 실력이에요. 수백 번 생각하고 수십 번 찍어온 장인의 기술인 거죠. 이 영화는 초반부터 장래성을 강조합니다.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소녀와 몰려드는 송충이로 시작한 오프닝 시퀀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재의 히데키로 이어지죠. 물그릇이 가득한 집과 깨진 거울들. 히데키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명확한 공포영화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 전개는 분명히 호불호를 부르는 방식입니다. 영화 홍보를 보고 오신 분이나 오프닝 시퀀스를 본 관객들은 괴물 혹은 귀신의 정체와 주인공이 이것을 이겨내는 과정을 원하죠. 이것은 실제로도 이 영화의 메인 플롯입니다. 그리고 메인 플롯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이 영화는 보조 플롯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요. 불안한 가족 간의 관계와 히데키의 이중성은 현실적이고 섬뜩하죠. 하지만 이 지점을 기대하는 관객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관객들은 주된 전개가 진행되길 바래요. 무언가를 속삭이는 어린이와 귀신의 정체는 무엇이고
주인공이 이런 시련을 겪는 이유와 그걸 어떻게 이겨내거나 패배하냐는 거죠. 이러한 지점이 너무 늦거나 빈약하게 제공됩니다. 영화를 즐길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제대로 망한 영화가 있습니다. 스윙키즈죠. 비슷한 맥락이에요. 메인 플롯은 각기 다른 이념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 크리스마스 경연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조하는 B플롯이 이데올로기의 갈등이고요.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은 사실 B플롯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구는 절제되지 못하고 넘쳐버리죠. 스윙키즈의 중반부부터는 사실 경연의 이야기보단 이데올로기의 갈등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관객의 기대를 벗어난 지점이에요. 영화 홍보와 세팅 단계를 통해 관객들은 춤을 추는 화끈하고 신나는 영화를 원했습니다. 실상 영화는 그렇지 못한 거죠. 사실 저는 이러한 지점이 오히려 스윙키즈의 매력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많은 관객들이 좋아하고 흥행을 할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온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포영화치곤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공포 자체를 즐길 부분이 너무 적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과합니다. 인물에 대한 배려도 과하죠. 이 영화는 사실 3개의 섹션을 가집니다. 히데키, 카나, 노자키와 마코토 이야기죠. 세 섹션의 주인공 모두에게 그들이 가졌던 과거나 결점을 충실하게 제공합니다. 물론 이 점은 캐릭터의 변화를 명확하게 만들고 입체성을 부여하지만 장르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한정된 시간을 당겨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장르적인 장치가 굉장히 어설프고 그와 관련된 인물들은 소모품적으로 쓰입니다. 그것이 집안을 처음으로 박살냈을 때 마코토의 언니인 코노코는 무당 한 명을 추천하죠. TV 출연도 하고 실력 있다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한 게 뭐 있죠? 같이 밥 먹다가 팔 잘린 게 다죠. 그리고 클라이맥스에 무당들이 집결합니다. 그중 경력 30년 이상 되어 보이는 할머니 무당들이 아주 여유롭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유가 아니라 객기였죠. 택시 사고 한 방에 모두 사망해버립니다. 이분들을 위해 씬을 제법 많이 할애했는데 너무 허무하더군요. 이쯤 되니 클로젯의 김남길은 굉장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프닝 시퀀스에 나온 어린애와 귀신의 정체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죠. 굿의 결과도 애매합니다. 코노코는 치사를 죽여야 한다 하더니 결국 치사는 살아있죠. 그러면 굿은 어떻게 된 거죠? 아니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코노코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귀신과 함께 자폭한 건가요? 아니면 살아남아 퇴마를 마친 건가요? 물론 유추의 범위 안엔 있습니다. 하지만 인물의 등태장과 사건의 귀결이 좀 더 명확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영화가 끝났음에도 시원하지 않고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건보단 캐릭터에 치중된 이야기입니다. 대중성보단 매니아를 위한 느낌이죠. 카나의 연기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미소를 지을 때마다 섬뜩섬뜩했어요. 흰 피부와 웃을 때의 반달눈, 자신의 마스크를 정말 잘 썼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인물들은 일본 특유의 과장됨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선입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저렇게 좋아하는지,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진 잘 모르겠더라고요. 캐릭터 메이킹도 기존의 이미지를 차용했습니다. 올블랙의 의상과 검정 선글라스, 그리고 일자 앞머리. 선글라스를 벗으면 분명 눈엔 상처가 있겠죠. 클라이맥스를 책임지는 캐릭터인 만큼 매력 있어야 했는데 저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노자키의 뒤통수를 후릴 때는 멋있더군요. 엔딩의 굿씨는 분명 색다른 볼거리입니다. 이게 스펙터클로 다가갈지 어이없음으로 다가갈지는 관객의 취향차라 생각됩니다.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걸 만들어내는 앞뒤 상황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제작 기초의 온다 적정가는 7,000원입니다. 온다는 저에겐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테츠야 감독에게 바라는 매력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작품은 스타일리스트가 아닌 스토리텔러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